건설 기술의 왕이 되는 시간. 한번 클릭하면 건설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건기왕. 여러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 건기왕 3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한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인데요. 우리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인프라 클러스터의 김양균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는데 미소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환한 미소가 아름다우신 우리 김양균 박사님과 함께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박사님, 수소 인프라 클러스터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네, 저희 수소인프라 클러스터는 수도시 전주기 인프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운영, 관리 관련 모든 R&D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위한 여러 가지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소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박사님, 이번에는 어떤 수소 관련 기술 개발을 하신 거예요?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는 수소 폭발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폭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이격거리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 인프라 설비 폭발 사고 피해 안전 이격거리를 새로 정의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왜 이 안전 이격거리를 정의하고 이를 좀 법제화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수소의 생산시설이나 그리고 발전시설, 저장시설과 같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폭발을 염두에 두고 안전이격거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도중에 안전이격거리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안전이격거리란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고 큰 사고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원과 그리고 건축물이나 사람과 같은 대상물 간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이격거리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좀 진행하셨을까요? 시리즈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수소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폭발 실험이 있었고, 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리고 수소 주택의 전용실에 관련된 그런 밀폐 공간의 폭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좀 궁금한데 그 적정한 이격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안전 이격거리는 가스안전공사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서 지정한 안전 이격거리로 이제 누출이나 화재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안전공사 KGS 코드에서는 제2종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12m의 안전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을 고려했기 때문에 거기서 4m 정도 늘어난 16m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제한한 상태고 소관부서가 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법제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 수소 안전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여기서 좀 종료를 할 텐데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모신 만큼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름하여 박사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박사님, 저희가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 골라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직하게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 저희 색깔과 또 동일한 거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네. 마음이죠, 박사님의? 예. 네, 좋습니다. 자, 무슨 질문일지 볼게요. 수소 기반 시설의 폭발을 재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네,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치해석만의 경우에는 실제로 폭발해서 나오는 사고의 위험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실규모 실험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수소 자동차 폭발 실험이 있었고 수소 주택 실험, 그리고
수소 충전소 실험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이 있나요, 혹시? 자동차 폭발 실험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잘로시라고 하시는 분이 조그만 용량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폭발 실험을 2003년도에 했었는데 그 후에 고용량 그리고 높은 압력에 대한 실험은 한 번도 없었고 저희가 최초로 시행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런 최초 이런 단어가 저한테 꽂히네요. 네, 정말 멋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뽑아보시겠어요? 왜 보라색을 뽑았어요? 예뻐서 뽑았습니다. 아, 저 닮아서요? 웃기만 하시는 거예요? 뭐지? 왜 다 웃지?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소 폭발과 관련하여 콘크리트 건축물 및 주택 건축물에서 실험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수소 인프라는 도심지로 들어가는 게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화하는 방안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표 콘크리트 구조물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 수소를 집어넣고 점화해서 폭발을 일으킨 다음에 폭발의 반경 범위와 피해 영향을 분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좀 드려도 이제 될까요? 사실 이번에는 좀 제가 색깔 골라보고 싶은데 저한테 선택 권한 주실 수 있어요? 네. 아, 역시. 네, 박사님이 굉장히 좀 이제 선해 보이셔가지고 양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저 이런 파란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하늘, 구름 이런 건 떠오르잖아요. 파란색을 좀 골라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절하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 열어주셨어 또.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폭발 사고로부터 안전한 수소 인프라의 안전 이격거리가 정의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수소의 폭발의 영향이 저희들이 건설하는 인프라의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게 되어서 만약에 폭발이 일어난다 해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군요. 저희 오늘 박사님과 수소와 관련된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정말 아쉽지만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석 연료를 대처하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그리고 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모든 부분에서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소인프라 클러스터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양균 박사님과 멋진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